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부자 할아버지 따라가란 말이야. 내 인생에서 제발 좀 사라져줘. 한 여자가 아이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악을 쓰고 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7살 쌍둥이 남매는 흙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으앙. 아이들이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지만 여자는 매몰차게 아이들을 뿌리치고 대문을 걸어 잠급니다. 쾅! 차가운 쇠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낯선 검은 세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듣던 여자는 그제야 대문 뒤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냅니다. 으흐흑, 미안하다. 내 새끼들.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미안해.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스스로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6년 전 화재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괴물 같은 화상 흉터를 얻게 된 그녀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가슴으로 낳은 사랑이 핏줄보다 진함을 보여주는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모성애. 재벌가의 탐욕과 음모에 맞서 아이들을 지켜낸 산골 노처녀의 통쾌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손수건 준비하셨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콧구멍을 찌르고 살이 타들어가는 노린내가 진동하던 6년 전 그날 밤이었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골 별장에서 쾅하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았지 뭐예요. 당시 29살이던 박영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본능적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었죠. 불이야, 거기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불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건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무너지는 기둥 소리뿐이었네요. 이 깊은 산골짜기에 소방차가 오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린다는 걸 영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였어요. 불길 속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응애, 응애. 세상에, 아기가 있어. 이봐요. 안에 누구 있어요? 애가 울잖아요. 영수는 주저할 틈도 없이 우물가로 달려가 솜니불에 차가운 물을 흠뻑 적셨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아가들아, 조금만 기다려. 이 아줌마가 간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무너지는 석가래를 피해 방 안으로 기어들어간 영순의 눈에 포대기에 쌓인 쌍둥이가 보였답니다. 영순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불붙은 기둥이 영순의 등 위로 덮치고 말았죠. 아, 뜨거워. 으악.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통에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지만 영수는 아이들을 결코 놓지 않았답니다. 안 돼. 내가 나가야 애들이 살아. 엄마가 미안해. 으윽.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어나와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이 흘렀네요. 어느덧 35이 된 영순의 새벽은 남들보다 조금 더 고통스럽게 시작된답니다. 비가 오려는지 산허리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면 어김없이 등짝의 흉터가 말썽을 부리기 때문이지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영순이 굵은 참나무 둥치를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네요. 아이고, 욱신거려라. 오늘 비가 오려나 보네. 등이 아주 불난 것처럼 쑤시는구먼. 영수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집에서 나만 기다리는 우리 토끼 같은 새끼들 밥 먹이려면 움직여야지. 영순아 힘내자. 으라차차. 영순은 다시 호미를 쥐고 부지런히 더덕을 캤지요. 해가 중천에 뜰 무렵 흙투성이가 된 영순은 읍내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팔뚝의 흉터는 가려지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나가던 멋쟁이 아줌마가 나무를 집으려다 말고 비명을 질렀지 뭐예요. 어머, 엄마야. 이게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어요? 아니 아줌마, 팔뚝이 왜 이래요? 무슨 뱀 껍질 벗겨진 것도 아니고. 아우 징그러워라. 사람 놀라게 왜 이러고 있어? 밥맛 떨어지게. 여자의 호들갑에 주변 시선이 일제히 쏠리자 옆자리에서 채소 팔던 김씨 할머니가 혀를 쯧쯧 찼답니다. 에이구 머니나. 아침부터 재수옴 붙었네. 저리 안 치워. 손님들 다 도망가게 실이 어디서 흉한 꼴을 보이고 난리여. 할머니는 영순 쪽으로 소금 바가지를 들고 와 획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소금이나 먹고 떨어져라. 퇴. 영순은 바닥에 흩어진 나무를 주워 담으며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죠.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옷으로 잘 가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우리 애들 생일이라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해서 그래요. 네. 시끄러워. 애들 핑계는 무슨. 저리 안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결국 영수는 쫓겨나다시피 시장 구석으로 밀려나고 말았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영수는 꾹 참았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하듯 사정했답니다. 아지매, 더덕 좀 보고 가세요. 산에서 방금 캐온 거라 향이 기가 막혀요. 거저드릴게 제발 좀 사가세요. 네. 1,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빌어서 겨우 푼돈을 손에 쥐게 되었네요. 영수는 속옷 깊숙이 핀으로 꽂아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 생선 가게로 달려갔답니다. 아재, 여기 고등어 제일 실한 놈으로 한 손 주세요. 오늘 우리 쌍둥이들 생일이거든요. 어이구 영순이 왔나? 그래 얘딱. 이건 덤이다. 애들하고 배 터지게 묵여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재.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검은 봉지를 든 영순의 발걸음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낡은 보건소. 진료실에 들어선 영순의 짓무른 흉터를 본 김 원장이 한숨을 푹 쉬고 마는군요. 어휴 이 미련 곰탱아.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영순아 제발 고집 좀 꺾어라. 아야. 아파요 원장님. 살살 좀 해주세요. 아픈 줄은 아냐? 내가 아는 병원에 말해서 지원받게 해준대도 왜 싫다 그래? 너 아직 젊어. 이제 겨우 35이야. 너도 시집가고 남들처럼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영수는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씩 웃어 보였죠. 원장님 그런 소리 마세요. 내 껍데기가 밥 먹여줘요? 그 돈이면 우리 애들 겨울 패딩이 2벌이요. 학용품도 마음껏 사줄 수 있다고요. 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구먼요. 너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 애들 크면 엄마 흉터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효자들인데요. 그런 걱정 마시고 소독약이나 하나 더 주세요. 해질녘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멀리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엄마, 엄마 왔어? 7살 하늘이와 바다가 다람쥐처럼 달려와 영순의 품에 안겼네요. 오냐 내 새끼들. 밥은 먹었어? 엄마 많이 기다렸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무겁네. 영수는 짐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지요. 그런데 하늘이의 옷소매가 찢어져 있고 흙투성이인 게 눈에 들어오지 뭡니까? 하늘아, 너 옷꼬라지가 이게 뭐여? 누구랑 싸웠어? 또 그 윗집 철수가 시비 걸었냐? 하늘이는 얼른 팔을 뒤로 감추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답니다. 아니야, 엄마. 진짜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다가 넘어진 거야. 정말이야. 옆에 있던 바다가 입을 삐죽거리며 끼어들었죠. 거짓말. 철수 형아가 엄마 보고 괴물. 야, 송바다. 너 조용히 안 해? 하늘이가 바다의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모른 척 밝게 웃어주었네요. 그래, 우리 아들 씩씩해서 안 울었지? 사내 자식이 놀다 보면 옷 좀 찢어먹을 수도 있지 뭐. 자, 들어가자. 오늘 엄마가 아주 기가 막힌 걸 사왔단다. 영순이 고등어 봉지를 흔들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우와, 고등어다. 진짜 고등어네. 엄마 최고. 엄마 그럼 우리 오늘 고기 반찬 먹는 거야? 신난다. 그날 저녁 좁은 단칸방에는 고소한 생선 굽는 냄새가 가득 찼답니다. 세 식구는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웃음꽃을 피웠지요. 영수는 살코기를 발라 아이들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답니다. 자, 해봐. 많이 먹어 내 새끼들. 꼭꼭 씹어 먹고. 엄마도 먹어. 왜 엄마는 맨날 가시만 빨아먹어? 여기 살코기 먹어. 에이, 엄마는 이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는겨. 어두임이라는 말도 모르냐? 살코기는 퍽퍽해서 싫어. 어서들 먹어. 저녁을 먹고 난 뒤 바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약통을 들고 오네요. 엄마 이리 와봐. 등 대봐. 내가 약 발라줄게. 아이고, 우리 딸 다 컸네. 엄마 호강하네. 바다는 엄마의 울퉁불퉁한 흉터에 조심조심 연고를 발라주며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었답니다. 호호호, 엄마 안 아프지? 내가 안 아프게 호호해줄게. 그 따뜻한 입김에 영순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엄마 등 세상에서 제일 예쁜 피부로 싹 다 고쳐줄게. 알았지? 딱 기다려. 옆에 있던 하늘이도 질세라 벌떡 일어났죠. 나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줄 거야. 우리 엄마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 거야. 으리으리한 집도 사주고 예쁜 드레스도 사줄게. 영수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 그래,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는 우리 강아지들 말만 들어도 벌써 다 나은 것 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곤히 잠든 시각이었어요. 영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린 고급 베네 저고리와 반쪽짜리 금 펜던트가 들어있었지요. 이 귀한 걸 지니고 있었으니 보통 집 자식들은 아닐 텐데. 영수는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삼켰답니다. 언젠가는 친부모가 찾으러 올지도 몰라. 안 돼, 절대 안 돼. 누가 뭐래도 내 자식들이야. 피만 안 섞였지 내가 낳은 거나 다름없어. 아무도 못 데려가.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복의 박씨, 영순아, 자는가? 영순이 문을 열고 나가자 마을 이장이 잔뜩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내가 오늘 읍내 나갔다가 묘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요즘 웬 외지놈들이 시커먼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글쎄 그놈들이 쌍둥이 있는 집을 묵고 다닌다더구나. 영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네, 쌍둥이를요? 우리 애들을 왜요?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낌새가 영 수상해. 눈빛들이 아주 뱀 눈깔이여 살기가 등등하더라고. 너 문단속 철저히 해라. 애들 밖으로 함부로 내돌리지 말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방으로 돌아온 영수는 심장이 쿵쿵거려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베개 밑에 넣으며 중얼거렸지요. 누구든 내 새끼들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영순이 망태기를 메고 산으로 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 어귀에 흙먼지가 피어오르지 않겠어요? 부하 악마이너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선팅이 짙게 된 그 차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영순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차 안에서는 한 남자가 차갑게 번뜩이는 눈으로 영순의 집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찾았다. 오후 햇살이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답니다. 박영수는 약초 망태기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던 영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네요. 아침에 봤던 그 불길한 검은색 세단이 마당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웬 양복 입은 남자가 아이들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건네고 있지 뭐예요? 자, 이거 서울에서 사온 사탕이란다. 아주 달콤해. 한번 먹어볼래? 남자의 손에 들린 알록달록한 사탕 봉지를 본 영수는 본능적으로 호미를 꽉 움켜쥐었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녀는 망태기를 내던지고 짐승처럼 달려들었답니다. 누구요? 당신 누구야? 당장 내 새끼들한테서 떨어져. 영순의 고함에 남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선글라스를 벗었네요. 기름기 흐르는 미소를 짓는 그의 눈빛은 마치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답니다. 아이고 놀라셨습니까? 제가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최 실장은 영순의 흉측한 화상 흉터를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요. 누구냐고 묻잖아.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애들한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제가 잃어버린 핏줄을 찾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 조카들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뭐, 조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영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지난 6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조카라니요. 최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섭섭지 않게 넣었습니다. 이거 받고 애들 넘기시죠. 서로 좋게 끝냅시다, 예. 봉투 사이로 노란 돈뭉치가 보이자 영순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의 손을 거칠게 쳐내버렸지요. 돈뭉치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지 뭐예요. 돈? 지금 돈으로 내 새끼들을 사겠다는 거야? 이 미친놈이 어디서 수작질이야.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낫이라도 들고 올 줄 알아. 영순이 악을 쓰자 뒤에 숨어있던 하늘이와 바다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엄마 무서워 흑. 아저씨 가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자 최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구둣발로 툭툭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이봐요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해. 미혼모 주제에 남의 애 데리고 있으면 유괴범 되는 거 몰라? 내가 지금 경찰 부르면 당신 바로 감옥행이야. 콩밥 먹고 싶어? 뭐라고? 유괴범?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무슨 유괴범이야.
법적으로 당신 자식 아니잖아. 우린 친척이고 당신은 생판남이야. 알겠어?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답니다. 무슨 일이야? 영순이네 집에서 싸움 났어? 저 시커먼 차는 뭐야? 웬 놈이 와서 행패야? 사람들 눈이 많아지자 최 실장은 상황이 불리하다 싶었는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기 직전 영순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지요. 밤길 조심해요. 애들 오래 못 데리고 있을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놓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최 실장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이장은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을 꺼냈네요. 그리고 침을 묻혀 최 실장의 차 번호를 적어 내려갔답니다. 7, 8, 9, 1. 헛김새가 영 구린 놈이네. 며칠 전 읍내에서 본 그 실종 아동 전단지랑 뭔가 있어. 믿고 말고. 마을을 빠져나온 최 실장은 곧장 인근 모텔로 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답니다. 네, 회장님껜 비밀로 하십시오. 아이들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주 독종이라 돈으론 안 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지시를 들은 최 실장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지요. 알겠습니다. 6년 전처럼 사고로 위장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죠. 쥐도 새도 모르게.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날 밤 영순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네요. 영순은 창고에서 녹슨 낫을 꺼내 숫돌에 갈고 있었답니다. 슥삭슥삭.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낚가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지요. 불안감에 휩싸인 영수는 망치와 못을 들고 창문마다 못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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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창틀이 부서질 듯 못이 박힐 때마다 이불 속에 숨어있던 바다가 움찔거렸지요. 엄마, 나 무서워. 저 아저씨 또 오면 어떡해? 영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목숨 걸고 너희들 지킬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하지만 말과는 달리 영순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답니다. 하늘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현관 앞에 빗자루를 들고 섰지요. 내가 지킬 거야. 나 남자잖아. 엄마랑 바다는 내가 지켜. 7살 꼬마의 비장한 눈빛에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네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답니다. 문신을 한 건장한 사내들이 마을 입구를 막아선 채 오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는 최 실장의 수작이었던 겁니다. 영수는 학교로 달려가 아이들을 조퇴시키고 뒷산 동굴로 피신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집에 돌아온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엄마 큰일 났어. 학교 오는 길에 어떤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집 불나면 어디로 도망가냐고. 뒷산에 길 있냐고 물어봤어. 엄마, 우리 집에 불나? 영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답니다. 놈들의 목적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6년 전처럼 불을 질러 아이들과 자신을 태워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안 되겠다. 얘들아,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어서 짐 챙겨. 영수는 옷가지 몇 개만 챙겨 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답니다. 얘들아, 엄마 손 놓치면 절대 안 돼. 뛰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세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좁은 샛길을 향해 달렸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지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게 했답니다. 헉헉 엄마 나 힘들어. 조금만 참아 바다야. 저 고개만 넘으면 돼. 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뒷산 입구가 보일 무렵이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박영순 씨, 최 실장이었답니다. 그의 뒤에는 쇠파이프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지요. 퇴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영수는 아이들을 등 뒤로 밀어넣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낭떠러지였답니다. 최 실장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천천히 다가왔네요. 내가 말했잖아.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신상에 좋다고.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응?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영순이 낯을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답니다.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지요. 이제 끝낼 시간이야. 아주 뜨겁게 보내주지.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 입구에는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비릿한 기름 냄새가 확 풍겨오기 시작했답니다. 최 실장은 뒷주머니에서 은색 라이터를 꺼내 들었지요. 딸깍딸깍. 적막한 산속에 라이터 켜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답니다. 그 작은 불꽃이 춤을 출 때마다 영순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죠. 최 실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노란색 기름통을 발로 툭 찼답니다. 박영순 씨 당신 불 좋아하잖아. 6년 전에도 불 속에서 영웅 노릇했다며? 이번에도 한번 견뎌보라고. 아주 따뜻할 거야. 그는 망설임 없이 기름통 뚜껑을 열고 영순과 아이들 주변에 콸콸 쏟아부었답니다. 코를 찌르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그 냄새는 순식간에 영순을 6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별장 화재 현장으로 끌고 들어갔던 겁니다. 아, 안 돼. 뜨거워. 살려줘. 타오르던 석가래와 살이 익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난 영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 실장은 영순이 공포에 질려 꼼짝 못하는 것을 보고는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답니다. 뭐해? 어서 애들 끌어내. 저 여자는 여기서 불타 죽은 걸로 처리한다. 깔끔하게 가자고. 예 형님. 야 애들 잡아. 건장한 용역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답니다. 그들이 하늘이와 바다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려 하자 아이들의 비명이 산을 갈랐지요. 엄마, 엄마 살려줘. 으앙, 이거 나.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이 나쁜 놈들아.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영순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멈췄던 영순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답니다. 안 돼. 내 새끼들이다. 내가 어떻게 살린 목숨인데. 절대 못 줘. 모성애는 공포를 집어삼키고도 남았죠. 영수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괴력을 발휘해 자신을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뿌리쳤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위를 온몸으로 덮치듯 감싸 안았지요. 건드리지 마. 내 새끼들한테 손 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비키라니까. 용역 중 한 명이 군홧발로 영순의 등과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답니다.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뼈를 울렸지만 영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답니다. 으윽! 으윽!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아는 팔을 절대 풀지 않았죠. 내가 맞아서 뼈가 부러져도 아이들만큼은 털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영순의 품 안에 갇힌 바다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고 하늘이는 틈을 타 용역의 종아리를 콱 물어버렸답니다. 아, 이 조그만 새끼가 이거 안 나? 화가 난 용역이 하늘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려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순의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돌멩이를 손에 쥐었답니다. 손바닥이 긁혀 피가 철철 흘렀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죽어.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영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최 실장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그녀가 휘두른 돌멩이가 최 실장의 허벅지를 강타했지요. 으악, 내 다리. 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답니다. 바지가 찢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최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답니다. 이 이천한 것이 감히 내 몸에 피를 내.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최 실장은 옆에 있던 부하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뺏어들었답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영순의 머리통을 겨냥하며 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죽어라. 그냥 편하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대가리를 깨주마. 영수는 직감했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로 밀어넣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한다 내 새끼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찰나였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갑자기 밤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동시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답니다. 대낮보다 밝은 빛이 영순의 집 마당과 뒷산을 하얗게 비췄지요. 으악, 뭐야, 눈부셔. 최 실장과 용역들이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리며 주춤거렸답니다. 그 엄청난 바람에 마당의 먼지와 낙엽이 소용돌이쳤지요. 헬리콥터였답니다. 그것도 기업 회장님들이나 탄다는 최고급 헬기가 영순의 머리 위까지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최 실장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에엑 마이너스. 경찰차와 검은색 경호 차량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지요. 꼼짝마. 경찰이다. 전부 무기 버리고 엎드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최 실장 일당을 덮쳤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멍하니 서 있던 최 실장은 경호원의 발차기 한 방에 나가떨어졌지요. 바닥에 처박힌 최 실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고 말았네요. 헬기가 인근 공터에 착륙하자 프로펠러 바람을 뚫고 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꼿꼿한 허리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위험은 산을 압도할 정도였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강 회장이었답니다. 사실 강 회장은 마을 이장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것이었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낌새를 챈 이장이 읍내에 나갔다가 강 회장 비서실 직통 번호를 알아냈고 오늘 밤 불길한 예감이 들자마자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여보세요. 거기 강 회장님 댁입니까? 손주분들을 찾은 것 같은데 지금 놈들이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사람 죽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강 회장은 진행 중이던 임원 회의를 뒤엎고 헬기를 띄웠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 실장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최 실장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지요. 회 회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오해십니다. 닥쳐라. 강 회장의 호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최 실장의 어깨를 내리쳤지요. 내 놈이 인간이냐? 감히 내 핏줄에게 그리고 내 은인에게 손을 대?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강 회장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그는 이미 비서실을 통해 6년 전 별장 화재 사고 역시 최 실장이 유산을 노리고 저지른 짓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거든요. 끌고 가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법이 심판하기 전에 내 손으로 죽여버린 것 같으니까 당장 안 치워. 경호원들이 질질 짜는 최 실장을 짐짝처럼 들어 경찰차에 던져 넣었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박영순이 있었지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으며 얼굴과 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몰골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려는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지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며느리도 지키지 못했는데 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가 목숨을 걸고 내 손주들을 지켜냈구나. 강 회장은 절뚝거리며 영순에게 다가갔답니다. 영순은 낯선 노인의 등장에 잔뜩 경계하며 아이들을 더 세게 끌어안았지요. 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 못 데려가요. 오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바닥에 놓고 입고 있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벗었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영순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지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영순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답니다.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영순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산골 안악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답니다. 고맙습니다. 내 손주들 살려줘서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그제야 긴장이 풀린 영수는 스르르 눈이 감겼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하늘이 바다 좀 지켜주세요. 영수는 강 회장의 품으로 힘없이 쓰러졌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영순에게 매달렸지요. 강 회장은 쓰러진 영순과 우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았답니다. 차가운 산골의 밤 공기 속에서 네 사람의 뜨거운 눈물이 바닥을 적셨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 다시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답니다. 하지만 영순의 집 마당 풍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마당을 가득 메운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 그리고 집 앞에 주차된 으리으리한 리무진. 마치 딴 세상이 이 낡은 초가집 마당에 뚝 떨어져 내린 것만 같았답니다. 방 안에서는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쌍둥이 하늘이와 바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지 아비를 쏙 빼닮았을꼬? 눈매며 코며 내 아들 명수 어릴 적이랑 판박이구나, 판박이야. 강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들의 손등을 적셨답니다.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네요. 회장님 99.9% 일치합니다. 잃어버린 손주분들이 확실합니다. 종이 쪼가리가 뭐 중요해. 내 핏줄이 당기는데 딱 보면 모르겠어? 내 새끼들이 맞아. 강 회장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놓을 줄을 몰랐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낯설어 쭈뼛거렸지만 할아버지의 품에서 나는 좋은 냄새와 따뜻한 온기에 조금씩 경계를 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너희들 친할아버지란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가들아. 정말 미안하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영수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회장님과 꼬질꼬질한 내 새끼들. 그런데 묘하게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영수는 슬그머니 자신의 팔을 감췄지요. 불에 데어 흉하게 일그러진 팔뚝이 오늘따라 더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그때 강 회장이 영순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영순의 두 손을 덥석 잡았지요. 아이고 은희님, 제가 정신이 나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영순의 소매를 걷어 올렸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붉은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영순이 놀라 팔을 빼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이 상처는 흉터가 아닙니다.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손주들을 지켜낸 영광의 훈장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평생 안이 죽어서도 갚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가는 부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영순의 눈시울도 붉어지고 말았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다 지난 일인데요, 뭘. 그나저나 시장하실 텐데 식사라도. 영수는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손님 대접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쌀독을 열었지만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요란했지요. 사각사각.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쥐 오줌 얼룩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영순의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네요. 결국 그녀는 구석에 있던 쌍난 감자 몇 알을 꺼내 삶아야 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감자와 묵은 김치 한 보시기. 그것이 영순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였던 겁니다. 소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영순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차린 건 없지만 좀 드세요. 쌀이 똑 떨어져서 감자밖에 없네요. 강 회장은 쭈글쭈글한 감자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답니다.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그는 감자를 꾸역꾸역 삼켰지요. 그리고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답니다. 비가 새서 누렇게 얼룩진 천장 곰팡이가 피어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벽지 아이들이 덮고 자는 솜이 다 죽은 얇은 이불. 강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답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 손주들을 이런 구석방에서 감자나 먹이며 키우게 하다니. 내가 천하의 못난 놈이야. 강 회장은 먹던 감자를 내려놓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답니다. 그때였어요. 함께 온 주치의가 아이들을 진찰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불렀답니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순과 강 회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죠. 아이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둘 다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 발육이 또래보다 2년은 늦습니다. 게다가 뭐요? 어서 말해보시오. 이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인지 아이들 폐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만성천식입니다. 특히 바다 양은 지금 당장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렴으로 번져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쿵. 의사의 말은 망치처럼 영순의 머리를 때렸답니다. 영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 내 가난이, 내 무능함이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의 품 안에서 콜록거리던 바다의 기침소리가
단순한 감기인 줄만 알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답니다. 돈이 없어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데려가고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만 먹였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러워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지요. 비서실장이 영순에게 조용히 다가와 쐐기를 박았답니다. 어머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최고의 의료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곳 산골에서는 아이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재능을 키워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길입니까? 냉정하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네요. 영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그때 마루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강 회장이 가져온 최신 태블릿 PC를 보며 아이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하늘이는 처음 보는 영어 동영상을 한 번만 듣고도 곧잘 따라 했고, 바다는 피아노 어플을 누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영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을 틀어막았답니다. 내 새끼들이 저렇게 똑똑한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산에서 약초 캐는 법이나 가르치는 것뿐이었구나. 내 욕심이 저 아이들의 날개를 꺾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강 회장이 영순을 불렀답니다. 영순 씨 서울로 같이 가십시다. 내 서울에 큰 집도 주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리다. 우리 아이들 곁에 있어줘요. 아이들에겐 당신이 엄마 아니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요. 하지만 영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 거친 손마디, 촌스러운 옷차림.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재벌가 파티장에 괴물 같은 얼굴을 한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뻔했지요. 저 흉측한 여자는 누구야? 강 회장님 손주들을 키웠다는데 수준 떨어지게.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놀림당할 게 눈에 선했답니다. 너네 엄마 괴물이라며? 징그러워. 영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답니다. 안 돼.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이 또다시 손가락질받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아이들의 오점이 될 뿐이야.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어요. 영수는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내려다보았답니다. 강 회장이 벗어놓은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빛이 났지요. 그 옆에 놓인 하늘이와 바다의 운동화는 여기저기 닳고 찢어져 발가락이 보일 정도였답니다. 영수는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해. 눈물방울이 낡은 운동화 위로 툭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요. 영수는 결심했답니다. 내 심장을 도려내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을 보내주기로 말이죠. 그것이 못난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영수는 새벽 안개를 뚫고 강 회장의 방을 두드렸답니다. 회장님, 접니다. 강 회장이 문을 열자 영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우며 애원했답니다.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영순 씨, 왜 이러시오? 어서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만 데려가 주세요. 저는 안 갑니다. 아니 못 갑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이들이 어미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이오? 영수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지요. 저는 아이들 인생의 짐만 될 뿐입니다. 제 꼴을 보세요. 이런 흉측한 몰골로 어떻게 회장님 댁에 들어갑니까? 아이들 앞길 막기 싫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저를 잊고 새 인생 살 수 있게 저를 버리고 가세요. 영순 씨, 아이들 눈에 눈물 안 나게 최고로 키워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죽을 때까지 아이들 잘 되라고 빌면서 살겠습니다. 제발요 회장님. 영순의 피 맺힌 절규에 강 회장도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탄식만 내뱉었답니다. 창밖에는 야속하게도 이별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네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 야속하게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맑았답니다. 영수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부엌에서 김밥을 말기 시작했지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영순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날이자 엄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날이었으니까요. 얘들아 일어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계곡으로 소풍 갈까? 정말? 와, 신난다. 엄마 최고. 하늘이와 바다는 엄마가 소풍을 가자고 하자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별은 꿈에도 모른 채 마냥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에 영수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이었지요. 강 회장은 영순의 뜻을 눈치채고 경호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답니다. 다녀오시오. 나는 여기서 기다리리다.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요. 강 회장의 배려 덕분에 세 사람은 오붓하게 마을 뒤편 계곡으로 향했답니다. 졸졸 흐르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아이들은 물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어댔지요. 엄마, 나 봐봐. 나 물수제비 떴어. 3번이나 튕겼어. 엄마 여기 송사리 있어. 내가 잡아줄게. 영수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았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퉁퉁 부은 눈을 들킬 뻔했지요. 그녀는 선글라스 뒤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눈에 가슴에 하나하나 새겨넣고 있었답니다. 내 새끼들, 이 예쁜 모습을 이제 못 보는구나. 하늘아 바다야. 부디 행복해야 해. 한참을 놀던 바다가 예쁜 조약돌 하나를 주워와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야. 하트 모양 돌멩이. 예쁘지? 엄마 가져. 영수는 그 차가운 돌멩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꽉 쥐었답니다. 고맙다. 엄마가 이거 평생 간직할게. 죽을 때 무덤까지 가져갈게. 에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무덤이 뭐야 무섭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이들이 김밥을 오물거리며 먹는 동안 영수는 몰래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냈답니다. 그리고 어젯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즉석 사진을 오렸지요. 원래는 태워버리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이들 얼굴만 작게 오려서 목에 걸고 있던 낡은 펜던트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었답니다.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품고 살겠다는 마지막 다짐이었던 셈이죠. 해질녘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이들을 평소보다 일찍 재웠답니다. 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해. 알지? 응, 우리도 엄마 사랑해. 잘 자, 엄마. 아이들이 잠들자마자 영수는 미친 사람처럼 짐을 싸기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의 낡은 옷까지 몽당 연필 찌그러진 장난감. 하나하나 가방에 넣을 때마다 영수는 옷에 얼굴을 묻고 냄새를 맡았지요. 아이들의 땀냄새 살냄새가 배어있는 그 옷들을 부여잡고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답니다. 끄흐흑, 흑흑.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소리가 빈방을 처량하게 채웠답니다. 그녀는 연필을 들어 편지를 쓰려다 구겨버리기를 수십 번 반복했지요.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기다릴게. 어떤 말로도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녀는 젖은 베개를 뒤집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새벽 결전의 날이 밝았네요. 마당에는 강 회장의 리무진이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영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깨어나 방문을 두드렸답니다. 엄마, 엄마, 문 좀 열어봐. 배고파. 밥 줘. 엄마 왜 안 나와? 어디 아파? 밖에서 강 회장의 기척도 느껴졌답니다. 영순 씨, 이제 가야 할 시간이요. 준비됐소? 그때였어요. 벌컥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영순이 튀어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지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영수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귀찮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아이들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요. 엄마, 왜 그래? 화났어? 영수는 입고 있던 위로 소매를 거칠게 걷어 올렸답니다.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듯한 흉측한 화상 흉터가 아이들의 눈앞에 들이밀어졌지요. 영수는 악을 쓰며 자신의 팔을 가리켰답니다. 보이니? 이 징그러운 흉터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구하려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이 꼴로 시집도 못 가고 너희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알아?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엄마가 자신의 흉터를 훈장이라고 사랑의 증표라고 말해주던 그 다정한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눈앞에 있는 건 괴물처럼 소리 지르는 낯선 여자였답니다. 엄마, 무서워. 바다가 울음을 터뜨리자 영수는 바다의 어깨를 밀쳤지요. 듣기 싫어. 징징거리는 소리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기 부자 할아버지 따라가서 잘 먹고 잘 살란 말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영순의 진심이 아니었답니다. 제사를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픈 거짓말이었지요. 이렇게라도 정을 떼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날까봐 차라리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지독한 모성애였던 겁니다. 영수는 마루에 있던 아이들의 짐가방을 마당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답니다. 가져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싹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는 아이들의 등을 강 회장 쪽으로 거칠게 떠밀었지요. 하늘이와 바다는 바닥에 넘어지며 흙투성이가 되었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말 잘 들을게요. 버리지 마세요. 엄마 가지 마. 나 엄마랑 살 거야. 으앙. 아이들이 영순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지만 영순은 독한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발로 차다시피 뿌리쳤답니다. 이거 안 나?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자. 너희들 혹덩어리들 때문에 내 청춘 다 날아갔어. 제발 좀 꺼져주라, 응? 나 좀 살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지요. 저 여자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강 회장은 비통한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답니다. 얘들아, 가자. 엄마 쉬게 해드리자. 어서 타거라. 강 회장과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아이들을 억지로 안아차에 태웠답니다. 싫어. 엄마, 엄마, 문 열어줘. 차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이들은 창문에 매달려 영순을 불렀지요.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영순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답니다. 영순은 아이들이 차에 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걸어 잠갔답니다. 철컥. 차가운 쇠소리가 이별의 종소리처럼 울렸지요. 부하 악마 이너스.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출발했답니다. 차가 자갈길을 밟고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영수는 대문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으앙. 참았던 울음이 짐승의 포효처럼 터져 나왔답니다. 그녀는 대문 밑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통곡했지요. 미안하다. 미안해 얘들아.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으엉. 손톱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에 숨조차 쉴 수 없었으니까요. 영수는 비틀거리며 대문 틈으로 눈을 가져갔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이 눈물 때문에 뿌옇게 흐려졌지요. 하늘아, 바다야,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부디 좋은 사람 되어라.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영수는 끈 떨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고꾸라졌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찌그러진 로봇 장난감과 아침에 싸둔 김밥 도시락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따가운 햇살 아래 영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처럼 영순의 의식도 암흑 속으로 잠겨들었답니다.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뒷좌석에서 하늘이와 바다는 탈진할 정도로 울다가 지쳐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이들의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올랐고 긴 속눈썹에는 아직도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지요. 꿈속에서도 아이들은 편안하지 못했나 봅니다. 하늘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에 손을 휘적거렸네요. 엄마, 가지마. 엄마. 바다 역시 잠꼬대로 엄마를 찾으며 몸을 잔뜩 웅크렸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강 회장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지요. 강 회장은 아이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미안하다. 다 너희를 위한 일이야. 조금만 참으면 다 좋아질 거다. 그렇고 말고. 같은 시각 텅 빈 산골집은 어땠을까요? 영수는 정신을 잃었다가 차가운 마당 흙바닥 위에서 눈을 떴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둑어둑했지요.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하기만 했답니다. 평소라면 엄마 배고파하며 시끌벅적했을 저녁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영수는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아이들의 밥그릇과 칫솔 2개가 눈에 들어왔지요. 순간 영순의 귓가에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배고파. 영수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하늘아, 바다야, 돌아왔니? 엄마가 잘못했어. 어디 있어? 하지만 대문 밖에는 차가운 바람뿐 아이들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영수는 대문을 붙잡고 주저앉아 꺽꺽거리며 마른 울음을 삼켰네요. 심장이 도련해진 듯한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서울 성북동강 회장의 대저택. 으리으리한 철대문이 열리고 리무진이 들어섰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궁전 같은 집이었지만 잠에서 깬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 그 자체였던 모양이에요. 으앙, 여기 무서워. 엄마한테 갈래. 엄마. 아이들은 강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답니다. 얘들아 무서워할 것 없다.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줄게. 강 회장이 다가가려 하자 바다가 비명을 지르며 하늘이 뒤로 숨었답니다. 싫어. 할아버지 싫어. 우리 엄마 내놔. 흑흑. 강 회장은 아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답니다.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비싼 장난감을 사들이고 유명 호텔 셰프가 만든 음식을 차려냈지요. 자, 이것 좀 먹어보렴. 아주 맛있는 고기야.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답니다. 이런 거 싫어.
맛없어. 엄마가 해준 찐 감자 줘. 엄마 밥 아니면 안 먹어. 퇴. 아이들은 입을 꾹 다물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얼굴은 헬쑥해져 갔고 눈밑은 검게 죽어갔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답니다. 바다에게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지 뭐예요. 평소 제잘제잘 말이 많던 아이가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바다야 배고프지? 우유라도 좀 마실래? 응? 강 회장이 아무리 물어도 바다는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의료진이 탈수를 막기 위해 강제로 수액을 꽂으려 하자 얌전하던 하늘이가 야수처럼 돌변했답니다. 이것 치워. 아저씨들 다 나가. 우리 몸에 손대지 마. 하늘이는 링거 바늘을 이로 물어 뜯어버리고 링거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답니다. 유리병이 깨지고 바닥에 영양제가 흥건히 쏟아졌지요. 하늘이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아이는 고통도 잊은 채 악을 썼답니다. 엄마 불러줘. 엄마 아니면 다 필요 없어. 엄마. 강 회장은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울부짖는 손주를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그날 새벽 저택에 비상이 걸렸네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바다 아가씨가. 가사 도우미의 다급한 비명에 강 회장이 2층 아이들 방으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문이 잠겨 있어 밖에서 부수고 들어간 방 안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다가 그 창틀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던 겁니다. 바다야, 안 돼. 위험해. 거기서 내려와.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바다는 멍한 눈으로 1층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엄마에게 가고 싶다는 본능이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이끈 겁니다. 엄마, 엄마. 바다가 몸을 기울이는 순간 경호원이 몸을 날려 아이를 낚아채 방 안으로 굴렀답니다. 으앙, 나갈 거야. 엄마한테 갈 거야. 문 열어.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움켜쥐었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죠. 일주일이 다 되어가자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답니다. 아이들은 이제 울 힘조차 없어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지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회장님, 부모와 강제 분리된 쇼크로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모셔와야 합니다. 한편 산골 마을의 영순 역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네요. 아이들을 보낸 후 영순은 곡기를 완전히 끊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지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던 영순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안 돼. 내 새끼들. 불 꺼야 돼. 뜨거워. 살려줘. 그녀의 손톱은 다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벽을 긁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을 김원장이 영순의 집을 찾은 건 정말이지 천운이었답니다. 며칠째 영순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왕진을 온 것이지요. 영순아, 박영순, 안에 있냐? 방문을 연 김원장은 기겁을 하고 말았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방 안 영순은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이 미련한 것이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신 차려. 김 원장은 급히 수액을 놓으려 했지만 영순이 손을 뿌리쳤지요. 놔두세요. 저 그냥 죽게 놔두세요. 뭐라고? 너 미쳤어? 살아야 애들을 다시 볼 거 아니야. 애들 없으면 저도 죽은 거예요. 이대로 갈래요. 영수는 다시 혼절하고 말았답니다. 김 원장은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판단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보세요. 나 여기 상골 보건소 의사요. 지금 당장 회장님 바꾸쇼. 사람 죽게 생겼단 말이오. 서울 저택의 서재. 폭우가 쏟아지는 밤 강 회장이 전화를 넘겨받았답니다. 뭐라고요? 영순 씨가 위독하다고요? 회장님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영순이가 곡기를 끊었어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수화기 넘어 김 원장의 절규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2층에서 의료진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코드 블루. 바다 환자 맥박이 떨어집니다. 응급카트 가져와.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답니다. 자신의 욕심이 죄 없는 세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차 대기시켜. 당장. 회장님 지금 밖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위험합니다. 닥쳐. 지금 안 가면 다 죽어. 당장 차 대기시키란 말이야. 강 회장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의식 잃은 아이들을 담요에 쌌답니다.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하래비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제발 죽지만 말아다오. 강 회장은 아이들을 안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강 회장의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레이스였답니다. 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고속도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쏟아지는 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강 회장의 최고급 세단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 기사조차 식은땀을 흘리며 속도를 줄이려 했네요. 회장님,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고 납니다. 빗길이라 미끄러워서 속도를 좀 줄여야. 밟아. 더 밟으란 말이야. 지금 속도가 문제야? 애들이 죽어가는데. 뒷좌석에서 강 회장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의 양옆에는 의식을 잃은 하늘이와 바다가 축 늘어져 있었지요. 아이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지요. 하느님 부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제발 이 어린 것들과 영순 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평생 돈과 권력만 믿고 살아온 노인이 생전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답니다. 기익.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네요. 하지만 강 회장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지금 멈추면 다 죽는다는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으니까요. 기사 양반, 더 빨리 못 가? 이러다 늦으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꽉 잡으십시오. 얼마나 달렸을까요? 드디어 상골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지 뭐예요. 불어난 계곡물이 다리를 집어삼켜 시뻘건 흙탕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다리가 잠겼습니다. 차로는 도저히 못 건너갑니다. 차 돌려야 합니다. 기사가 울상을 지으며 브레이크를 밟았답니다. 강 회장은 망설임 없이 차 문을 박차고 나갔지요. 무슨 소리야?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내려. 당장 내려. 회장님, 위험합니다. 잔말 말고 내려서 하늘이 업어. 어서. 강 회장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바다를 등에 업었답니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인적인 힘이었지요.
양복 바지가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가자. 건너야 한다. 우리 손주들 살리러 가자. 흙탕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몸이 휘청거렸지만 강 회장은 이를 악물고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답니다. 버텨야 해. 강만석 이 못난 놈아. 네가 저지른 죄 네가 갚아야지. 쓰러지면 안 돼. 한 발짝 한 발짝. 등에 업힌 손주의 심장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는 죽음의 강을 건넜답니다. 새벽녘 영순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강 회장은 이미 흙투성이가 된 물에 젖은 생쥐꼴이었지요. 영순 씨, 박영순, 문 열어. 강 회장은 닫힌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쾅! 방 안은 냉기가 돌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웠네요. 그 냉골 한가운데에 영순이 시체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던 겁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인기척에도 미동조차 없었지요. 이럴 수가. 영순 씨, 정신 차려요. 강 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영순의 양옆에 눕혔답니다. 그리고 영순의 어깨를 마구 흔들었지요. 영순 씨, 눈 좀 떠봐요. 애들 왔어요. 하늘이랑 바다 왔단 말이오. 애들 안 보고 갈 거야? 하지만 영순의 고개는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질 뿐이었답니다. 절망감이 강 회장을 덮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영순의 곁에 누워있던 바다의 코가 벌름거리더니 아이가 힘겹게 눈을 뜨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운 엄마 냄새. 꿈속에서도 찾아 헤매던 그 냄새가 났기 때문이죠. 바다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영순의 차가운 볼을 만졌답니다. 엄마, 엄마야. 모기 소리만한 아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답니다. 그 작은 부름이 기적을 일으켰네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던 영순의 손가락이 움찔했던 겁니다. 아이들의 체온과 목소리가 영순의 멈춰가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것이지요. 영순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천사 같은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겠지요. 영순은 헛것을 보는 줄 알고 허공에 손을 휘저었답니다. 그러다 손끝에 아이들의 뜨거운 뺨이 닿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하느라. 바다야? 너희들이니? 엄마. 으앙. 하늘이와 바다가 영순의 가슴으로 파고들며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안 갈래. 엄마랑 살래. 다시는 나 버리지 마. 엄마 죽지 마.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으엉엉.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영수는 비명 같은 통곡을 토해내며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답니다. 내 새끼들. 오냐, 엄마 여기 있다. 안 보낼게. 이제 죽어도 안 보낼게.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세 사람은 서로의 살을 파고들 것처럼 꽉 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지요. 그 뜨거운 눈물이 차가웠던 방바닥을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는 흙탕물 묻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흑흑, 내가 죄인입니다. 이 늙은이 욕심 때문에 천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영순 씨 용서하시오. 제발 용서하시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산골 아낙네와 아이들 앞에서 오열하며 참회하고 있었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과 김 원장도 방문을 열었다가 이 기막힌 재회 장면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고,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제라도 만났으니 다행이다, 다행이야. 회장님도 참, 애들 죽일 뻔했어. 날이 밝았네요. 비는 언제 왔냐는 듯
그치고 맑은 햇살이 영순의 집 마당을 비추었답니다. 영순과 아이들은 서로의 온기로 기력을 되찾아 미음을 떠먹여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지요. 자, 해봐. 우리 아들 배고팠지? 응, 엄마도 먹어. 엄마가 더 많이 먹어야지. 그 모습을 보던 강 회장은 헬쑥해진 얼굴이지만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큰 소리로 공표했지요. 여러분, 다들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저 박영순 씨야말로 우리 하늘이와 바다의 진짜 어머니입니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진짜 부모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죽여 강 회장의 말을 경청했답니다. 저 강만석은 오늘부로 박영순 씨를 제 양녀로 입양하고 재전 재산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영순 씨에게 모두 맡기겠습니다. 누구도 이해 없으시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답니다. 잘 생각하셨소? 영순이가 진짜 엄마지암. 회장님 멋지십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강 회장은 즉시 서울에서 헬기로 변호인단을 호출했답니다. 영순의 퇴마루에서 입양 서류와 후견인 지정 서류가 작성되었지요. 영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 같은 게 회장님 딸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아요. 강 회장은 영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답니다. 무슨 소리요? 내 목숨보다 귀한 손주들을 살려준 당신이 내 은인이자 딸이지.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시오. 알겠소? 아, 아버님.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삽시다. 나도 이제 서울 생활 지겹소. 네, 여기서요? 이 누추한 곳에서요? 그래요. 삭막한 서울 말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여기서 내가 당장 이 마을에 아이들 다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겠소. 우리 손주들 흙 밟으며 건강하게 키웁시다. 어떻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영순의 집 평상, 영순과 아이들 그리고 강 회장이 둘러앉아 잘 익은 수박을 나눠 먹고 있었답니다. 아이들의 볼에는 다시 발그레한 혈색이 돌아왔고 영순의 입가에는 6년 만에 가장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바다가 수박씨를 뱉으며 강 회장에게 장난을 쳤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점 생겼다. 크크크. 왕서방 같다. 허허, 요 녀석 봐라. 어디 나도 공격이다. 받아라 수박씨 폭탄. 강 회장이 수박씨를 붙이며 아이처럼 웃었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영순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그토록 모진 비바람을 맞고서야 이들은 비로소 때려야 뗄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하늘 아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답니다. 하하, 호호. 어느덧 산골 마을에 다시 따스한 봄이 찾아왔답니다. 1년 전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었던 영순의 낡은 집터에는 그림 같은 친환경 2층 주택이 들어섰지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넓은 통유리 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주방에서는 영순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네요.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2층에서 다다다다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할아버지,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어느새 키가 한 뼘이나 더 자란 하늘이와 바다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지요. 뒤이어 편안한 개량한복을 입은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내려왔답니다. 허허, 이 녀석들. 밥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구나. 누가 굶겼냐?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워 보였답니다.
영순의 얼굴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덕분에 붉고 울퉁불퉁했던 흉터가 눈에 띄게 옅어진 겁니다. 이제 영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어 드러낸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답니다. 강 회장이 숟가락을 들며 흐뭇하게 말했지요. 영순 아가찌개 맛이 날이 갈수록 일품이구나. 서울 특급 호텔 주방장도 울고 가겠어. 아주 꿀맛이다. 아버님도 참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많이 드세요. 두부 좋아하시잖아요. 영순이 강 회장의 밥그릇에 두부와 호박을 듬뿍 떠주었답니다. 이제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제법 자연스러워졌네요. 그때 거실에 켜둔 TV 뉴스에서 속보가 흘러나왔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벌가 상속 분쟁을 노리고 방화와 살인 미수를 저지른 전직 비서 최모 씨가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최 실장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비참한 모습이 나왔지요. 강 회장은 혀를 차며 TV를 꺼버렸답니다. 쯧쯧. 사필귀정이지.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야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제 눈에는 피고름이 나는 법이야. 맞아요, 할아버지.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엄마가 그랬어. 하늘이가 야무지게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악인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그 덕분에 이 가족의 행복은 더욱 단단해졌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식사 후 쌍둥이는 거실에서 화상 전화를 켰답니다. 화면 속 외국인 선생님과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은 총명하기 그지없었지요. 산골에 살지만 강 회장의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었고 오후에는 할아버지와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감성을 키웠답니다. 영순 역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원고를 다듬고 있었네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불꽃 속에서 핀 꽃을 집필 중이었는데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답니다. 영수는 인쇄 수익 전액을 화상 환자들과 고아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며 천사 작가라는 별명까지 얻었지 뭐예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답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산골 마을 입구에는 박영순 여사 환갑잔치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하객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동네 잔치 수준이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까지 참석하는 거대한 행사가 된 겁니다. 단상 위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60살의 박영순이 앉아 있었답니다.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기품이 넘쳤지요.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은 85의 강 회장이 백발을 휘날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멋진 슈트를 입은 훤칠한 청년과 세련된 정장을 입은 아름다운 숙녀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답니다. 성인이 된 강하늘과 강바다였지요. 하늘은 국내 최고의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되었고 바다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의 최연소 여성 CEO가 되어 있었답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았네요. 그는 잠시 감정에 벅찬 듯 영순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21년 전 불길 속에서 저희 남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던지신 분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청춘과 인생을 바쳐 저희를 키워주신 저의 어머니 박영순 여사입니다.
하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하늘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영순에게 다가갔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7살 때 약속드렸잖아요. 의사가 돼서 엄마 흉터 다 고쳐드리겠다고요. 저 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하늘은 직접 개발한 최신 화상 치료 크림과 수술 계획서를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상처를 지워드릴게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아프셨던 몸과 마음 제가 다 치료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하늘이 영순을 와락 끌어안자 영순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맙다.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데. 이어 마이크를 잡은 바다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지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과 어머니께 배운 사랑으로 오늘 영순 재단을 설립합니다.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과 미혼모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바다가 재단 설립 증서를 영순에게 바치고 큰 절을 올렸답니다. 지켜보던 강 회장도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박수를 보냈지요. 내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내 딸 영순이를 만난 것이다. 고맙다 내 딸아. 강 회장의 말에 영순은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답니다. 지난 20여 년의 고생과 서름이 보상받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이었답니다. 네 사람은 마을 어귀 옛날 그 집터에 남아있는 낡은 평상으로 향했지요. 화려한 호텔보다 웅장한 행사장보다 그들에게는 이 낡은 평상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던 겁니다. 자, 우리 옛날처럼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사의 말에 네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답니다. 가운데에 영순이 앉고 양옆에 훌륭하게 자란 아들과 딸이 그리고 그 곁에 든든한 버팀목인 아버지가 함께했지요. 15년 전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찍었던 그 구도 그대로였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영수는 아이들의 따뜻한 손을 잡았답니다. 거칠었던 자신의 손이 아이들의 온기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웃으세요. 김치. 할아버지도요. 치즈.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환한 미소가 화면 가득 담겼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그들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감싸 안았지요.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화마가 앗아간 제 얼굴 대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영순의 머릿결을 간지럽히고 지나갔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지요.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 가족의 행복은 젖이지 않는 태양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하하, 호호.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젊음과 얼굴을 바쳐 아이들을 지켜낸 영순 씨의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셨나요? 돈과 핏줄만이 가족의 조건이라고 믿었던 강 회장이 영순 씨의 헌신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껍데기가 흉하면 어때요? 아이들만 살면 됐죠. 라고 말하던 영순 씨의 그 한마디가 외모와 조건만 따지는 요즘 세상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모란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길러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밤에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보여준 영순 씨 가족이 앞으로도 그 산골 마을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